안녕하세요, 제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녔던 회사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해요. 제가 30살에 지금 회사를 입사를 했는데요. 이 회사가 네 번째 회사였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직을 좀 많이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만약에 그 중간에 약국까지 넣게 된다고 하면 5번? 약국도 이제 뭐 파트약사나 근무약사를 했던 게 아니라 직접 약국을 했던 거니까 네,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네, 5번째 회사였던 거죠. 저는 대학교 때부터 회사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약국은 나이 먹어서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성격도 지금보다는 좀 더 외향적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제 멘토 같은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졸업을 해서 회사에 들어간 다음에, 그 왜 졸업생들이 가끔씩 대학교에 찾아와서 졸업생과의 시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대학교에서 영업사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직업에 대한 예찬론을 막 펼치셨거든요. 제가 거기에 완전히 매료가 돼가지고 저는 제약회사로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했었는데요. 지금 만약에 영업을 하라고 하면 그때보다 훨씬 잘할 것 같긴 한데 그때는 막 24, 25대 어린 친구가 영업하겠다고 참 그래도 열심히 돌아다녔던 거는 같은데 네, 쉽지는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좀 치기 어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동기가 처음에 입사 같이 했던 게 거의 한 60명 정도였는데 약대생이 유일하게 저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약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그 약의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알고 있다라고 자부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 영업도 되게 이제 인간적인 관계가 중요한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못하고 이런 정말 학술적인 지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야만 되게 꽂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진료실 들어가자마자 리플렛 들이밀면서 네, 디테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귀여운 네, 영업사원이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일을 오래 하지는 못했어요. 머릿속에 그리던 그런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영업사원으로는 오래 일을 하지 못하고 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내 제약사의 사업개발부에 입사를 했는데요.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정말 거의 맨땅에 헤딩하듯이 일을 배우기는 했는데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제가 담당인 품목에 5년 매출을 예측하거나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적정 환자 수 예상하고 그다음에 우리 약이 어느 정도의 침투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객관적인 지표들로 계산을 하면 얼추 계산을 해낼 수 있을 거는 같은데 그때는 매출액 잡고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회사에서는 좀 성추행 같은 것도 있었고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는 네 전혀 꺼내지 않았던 거였는데 여튼 그런 일도 좀 있었고 저희 팀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의 다수도 약사들이 있기는 했지만 뭔가 경영이나 이런 쪽을 공부한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게 하는 업무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나는 그러면 좀 더 이제 약의 학술적인 정보를 다루는 쪽에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이직을 또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회사를 들어갔는데 마케팅 팀 안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학술 매니저 그런 자리였어요. 그 회사에서는 정말 정말 너무 재밌게 일을 했어요. 제가 하고 있는 품목도 너무 좋았고 담당 업무도 너무 재미있었고 그때는 이제 결혼도 안 했을 때였는데 뭐 주말이나 저녁 때 행사라든지 심포지엄 같은 것들이 있어도 가는 것조차도 되게 즐거웠고 제가 담당했던 약이 되게 잘 됐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약국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확 이제 솟구친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약국을 개국을 하게 되죠. 제가 약국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더 이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쨌든 영업도 해봤고 사업개발에서도 일을 했었고 사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품을 도입해오는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루두루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허가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마케팅, 세일즈, 약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도 당연히 물론이고 계약서 작성하는 거, 파트너사들과 컨택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등등 그 일을 하면서도 또 배운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술 매니저였지만 마케팅 소속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뭔가 마케팅에 오리엔티드된 그런 사고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그때 되게 많이 선배님들 혹은 팀장님께 배웠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약국을 또 해보니까 이거는 저의 작은 영업장을 꾸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사실 엄청나진 않죠. 약국 비즈니스가 굉장히 좀 간단하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이. 그래도 그런 것도 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계속 병행해 왔던 병원과 약국 알바는 또 이건 논외로 한 이야기거든요. 저는 약국과 병원에서도 알바를 엄청 많이 했었어서 다니는 약사 치고는 약을 진짜 많이 알았죠. 저는 지금도 약국에 가서 혼자 일하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처방전에 따라서 조제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조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들도 할 줄 알고, 일반 약 판매도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손님이 어디가 불편할 때 어떤 약을 줘야 되는지 다 알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득은 정말 많은 종류의 약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약을 이제 책으로만 배우는데 실제 병원에 가면 그 약들이 어떻게 생겼고, 뭐 크기는 얼마나 고, 실제 색깔은 어떻고, 어떤 거는 PTP체로 나가고 어떤 거는 ATC 기계에서 이제 나오고 하는 것들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도 거의 4년이 넘게 일을 했었어가지고 이제 딱 보면은 이 약은 어떤 약이야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딱 30살 5번째 회사에 왔을 때 회사의 어느 팀에 어떤 업무를 맡더라도 나는 웬만큼 업무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수액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실제 약이 어떻게 처방이 내려오는지, 약이 불출은 어떻게 되는지, 약 반납은 어떻게 받는지,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어떻게 일을 하는지 같은 것들을 다 알게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지금 회사에 들어오게 됐는데 과거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제가 일을 하고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밑거름이 되거든요. 저는 학술 담당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문의가 오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데 실제로 그 병원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지가 저는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문의를 받고 답변을 드리는데도 이게 단순히 용어 하나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도 그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가 티가 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죠. 졸업하고서 한 5년 동안 원래는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업무를 찾기 위해서 회사를 그렇게 바꿔가면서 일을 했는데, 그 경험들이 있으니까 회사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내가 가장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실증을 내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30살에 이미 저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 입사한 후에는 이제 조금 있으면 10년이 돼가려고 합니다. 아주 잘 다니고 있어요. 자기 약국을 하다가 회사에 오게 되면 정말 많이 달라요. 저는 회사에서 주는 뭐 노트북이나 펜 같은 것들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강남 쪽에 요지에 있는데 그 요지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업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모든 편의시설을 다 제공해 주잖아요. 제 약국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것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다 갖추려면 다 돈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회사에서 뭐 이제 해주는 복지, 그런 것들도 회사를 한번 나갔다가 오니까 좀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회사 차장론자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모두가 무조건 회사에 다녀야 되고 이 회사에 나는 정년까지 무조건 있을 거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 다른 영상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재테크나 투자 같은 데에도 되게 관심이 많고, 그렇다 보니 계속 경제적 자유니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야 된다느니 이제 이런 그 개념들에 계속 부딪히게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근로소득으로 살아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저의 상황, 지금 제 나이에 우리 가족을 생각했을 때, 내 자녀들의 나이,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의 상황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 저희 위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만족하고 있거든요. 회사 다녔던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여튼 이렇게 5번째 회사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